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요 4절 산업의 장기 공급 곡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산업의 장기 공급 곡선,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기 공급 곡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장기 조정 과정을 봤는데 장기 조정 과정을 거친 장기 균형 상태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거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단기에서와 같이 기업의 수가 일정하게 주어져 있으면 기업의 수를 수평으로 합해 가지고 최종 생산량, 주어진 가격 하에서 생산량, 그거를 나타내면 되는데, 장기는 단기와 같이 단기처럼 수평으로 더할 수는 없습니다. 수평의 합은 아닙니다. 수평의 합으로 계산할 수 없어. 이렇게. 오케이?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장기잖아. 장기는 우리가 기업의 수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기존의 기업이 생산량을 조정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플러스 이윤이냐 마이너스 손실이냐에 따라서 장기는 기업의 수가 변화한다고요. 이해 가시죠? 기업의 수가 변화하는 까닭에 단순하게 수평으로 합하면 안 되고요. 이것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업 전체의 산출량이 증가할 때, 특히 또 이렇게 장기니까 생산량이 증가하잖아. 그때 생산 요소의 가격이 어떻게 영향 미치는가 잠깐 얘기는 했어요. 거기 인트로 부분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산업 전체의 산출량이 증가할 때 투입 요소의 가격인 노동과 자본의 가격이죠. 투입 요소의 가격인 W랑 R, 이게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거의 변화도 고려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자, 여기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비용 불변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비용 불변 산업. 자, 이거는요, 노동과 자본에 대한 W와 R이 변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줄 볼게요. 어떤 산업에서 현재 활동 중인 기업과 똑같은 기술을 갖고 있는 수많은 잠재적 진입자가 존재하고 있으며, 아무리 신규 기업이 들어오거나 기존 기업이 나가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W랑 R이 고정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 얘네들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평균 비용이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투입 요소의 가격이 변하지 않게 되면은, 아니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볼게요. 밑에 그림 잘 나와 있는데 시장 전체 그리고 P, 약간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있다라고 할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이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여기가 이제 개별 기업이야. 이렇게 시장의 가격을 받아들이는데 P스타로.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평균 비용이 장기의 평균 비용 곡선이, 색깔 맞추지 않을게요. 색깔 맞추면, 그래서 이렇게요. 장기로 할게요. 장기 평균 비용이 어차피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에서 단기 평균 비용 곡선도 지납니다. 장기 한계 비용 곡선 이렇게 있고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단기도 이렇게 있다니까. 이렇게 단기 평균 비용 곡선, 이렇게 단기 한계 비용 곡선, 이게 다 위아더 월드 만나는 상황이 여기가 이제 장기 균형점이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게. 장기 조정 과정을 봤었어. 만약에 이쪽 산업에서 수요가 증가한다 할게. 소득의 증가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수요가 증가했어. 1번 이렇게 되었다 할게요. 여러분, 여기서 A점에서 B점으로 이렇게 갈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의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시장의 가격이 올라간 상태에서, 그럼 다시 볼게.
그러면 요거랑 장기로 볼게요. 그러면 장기 한계 비용이 만나는 점에서 이렇게 되니까 이윤이 이렇게 플러스 이윤을 얻게 됩니다. 색칠을 안 할게요. 오케이? 이해 가세요? 여기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게 되면 자, 번호를 매길게. 이렇게 시장에서의 가격이 올라가. 시장에서의 가격이 올라가서 이게 거기 보시면 P hat 이렇게 올라갔다 할게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플러스 이윤을 누리게 된다니까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본 거죠. 이렇게 양의 이윤을 누리게 됩니다. 가격이 올라가서 이거 1번, 2번이라 할게.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번이라 할까요? 양의 이윤을 누리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 신규 기업이 들어온다고요. 자, 신규 기업이 들어오게 되는데 어디까지 들어오게 되냐면 이전에 이 상태가 될 때까지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여기가 4번 이렇게요. 그 가격은 어떻게? 다시 또 이렇게 떨어집니다. 5번. 가격이 떨어지니까 얘가 올라갔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이해 가세요? 그럼 다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 가시죠? 자, 그 그림이 거기 나와 있어. 그래서 개별 기업 입장에서 생산량이 증가했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가고요. 개별 기업의 생산량이 만약에 이게 100개라고 할게. 근데 이것도 이제 가끔 물어보는데 그럼 시장 전체 여기 보시면은 생산량이 이렇게 증가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만약에 거기 뭐 따로 있지는 않으니까 시장 전체 산업의 생산량이 1000개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100개씩 생산하는 기업이 몇 개 있는 거야? 10개 있는 거야. 물론 이제 이거보다 훨씬 큰데 뭐 10만 개 이러면 좀 너무 숫자 커지잖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10개로 했어. 자, 그러면 새로운 상황에서 여기 보시면 생산량이 이렇게 더 증가했어요. 스타라 할까? 이게 만약에 2000개로 변화했다 할게. 그럼 이렇게 개별 기업이 100개씩 생산하는 개별 기업은 몇 개가 되겠습니까? 하면 20개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자, 요걸 머릿속에 잘 체크해 주세요. 지금 도대체 뭐 하려고 하는 건데 뭐 하려고 하냐면 거기 한번 볼게요. 이게 비용 불변 산업이야. 비용이 더 증가하거나 낮아지지 않는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일정하게 되는 산업이죠. 자, 그래서 아무리 기업들이 진입하더라도 거기 투입 요소의 가격은 현재 수준에서 변하지 않게 되고요. 장기 균형 상태다라고 하면 다음 페이지 345페이지 볼게요. 시장에서의 가격이 피해소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여기 생산량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대표적 기업들은 이렇게 플러스 이윤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양의 이윤이 발생하게 되면 잠재적 진입자로 하여금 신규 기업이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 가격이 피해서에 머물러 가지고 양의 이윤이 사라지지 않는 한 진입은 계속 이루어지고요. 이 가격 하에서 산업 전체 장기 공급량은 무한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생산을 이렇게 무한대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새로운 기업들이 진입해서 양의 이윤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계속 진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산업 전체 산출량이 늘어나도 투입 요소의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W랑 R은 변하지 않는 불변 산업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는 기업의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도 변하지 않게 되고요. P hat이 아니더라도 이거보다 조금만 높은 상황이 되면 신규 기업이 들어온단 말이야. 자, 그래서 주어진 가격 하에서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에 해당하는 요 최저점에 해당하는 수준에서 수많은 잠재적 진입자가 언제든지 존재합니다. 생산하려고 하면 생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거 A와 여기 C라고 할게. 요거 두 개 연결한 이게 바로 빨간 색깔이 장기 공급 곡선을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C점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비용 불변 산업에서 장기 공급 곡선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수평이다. 그럼 비용 체증 산업은 어떻게 됩니까? 한번 살짝 여기다 다시 그릴게요. 좀 빨리 그려볼게요. 자, 비용 체증 산업이야. 비용 체증 산업이다. 그러면 뭔가 생산을 증가시키려고 할 때 노동과 자본에 대한 비용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거의 첫 번째 줄에 산출량이 증가할 때, Q가 증가할 때 노동과 자본에 대한 파생 수요 성격을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L과 K도 같이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L과 K가 같이 증가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죠. 철근과 시멘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생산을 많이 하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노동과 자본의 가격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아니, 노동과 자본을 증가시키는 그런 상황 하에서요. 비용이 증가하니까 이렇게 생산량이 증가할 때 비용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니까 이게 비용 체증 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평균 비용이 올라간다니까. 그래서 밑에 보시면 중요한 게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노동과 자본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네,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산업 전체 산출량이 증가할 때 노동과 자본에 대한 여기 산업 전체와 이렇게 한번 보시죠. 앞서 본 것처럼 뼈대만 그릴게요. 공급 곡선, 수요 곡선. 자,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이렇게 프라이스 테이커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색깔 맞춰볼까? 장기 평균 비용 곡선 이렇게 있는 상태예요.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여기 A점 이렇게 합니다. 앞에 거랑 똑같아요. 요거랑 같게 그릴 거야. 거기 볼게요. 건축의 붐이 일어나서 건축 자재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자, 이렇게 수요가 증가한다 할게. 그럼 B점 이렇게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지금 살펴본 것처럼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 플러스 이윤을 누리게 되잖아. 그럼 신규 기업이 들어온다니까? 근데 신규 기업이 들어올 때 얘가 그대로 AC 곡선이 그대로 있으면 여기 C점까지 와서 여기로 오게 돼서 근데 여기 보시면 비용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서 얘가 위로 올라간다니까요. 위로 올라가. 요만큼 올라간다 할게요. 요만큼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간다 할게요. LAC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장기 평균 비용 곡선 최저점에서 균형점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올라가게 되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C점에서 이게 더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데 여기까지밖에 내려갈 수 없어. 왜냐면 장기 평균 비용 곡선 이게 올라가 버리니까. 이해 가세요? 자, 다시. 아니, 우리가 여기서 장기 나타내는 공급 곡선이 A와 C를 연결한 게 장기 공급 곡선이라 그랬잖아. 무한히 많은 잠재적 공급자가 진입하기 때문에 얘가 고정돼 있으면 주어진 가격 하에서 생산을 훨씬 더 무한히 많이 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얘가 위로 올라가니까 비용 체증 산업에서는 A와 C를 연결한 장기 공급 곡선이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자, 그래가지고 거기 보시면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렸고 다음 페이지 346페이지 가볼게요.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은 상방 이동하는 거 보셔서 우상향하는 거 이게 비용 체증 산업이야. 자, 그러면 만약에 반대로 비용 체감 산업도 있다 할게요. 그러면 거기 밑에 볼게요. 두 번째 단락. 약간 예외적이긴 하지만 산업 전체 산출량이 늘어날 때 투입 요소의 가격이 떨어져. 얘가 떨어진다 할게. LAC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할게요. 그런 경우 있겠지. 많진 않아요. 거기 볼까요? 어떤 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그 산업과 관련한 교통, 통신망이 확충된다던가 금융 서비스 상의 이점이 생긴다든가 그래서 거기 있는 것처럼 비용 절감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게요.
비용 절감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은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 자, 여기 수요가 이렇게 증가했을 때 앞에서 본 것처럼 공급 곡선이 여기까지 이렇게만 증가할 수 있는 경우 여기서 바로 균형점이 됐는데 이 경우는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최저점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공급 곡선이 C가 여기가 아니라 C 다시라 할까?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갔는데 공급 곡선이 여기 만나면 안 되고 여기서 만나야 되는데 죄송해요. 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 만약에 수요 곡선을 여기다 표현을 한다 그러면 얘가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겠지. 여기까지 이제 간 거니까 공급 곡선이 어디까지 간다? 여기까지 가는 거지. 여기까지. 색깔을 이렇게 합시다. 여기까지 가는 거 여기까지. C 다시 여기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장기 공급 곡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요. A와 C 다시가 여기니까 여기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우하향하는 거죠.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비용 체감 산업, 비용 절감 효과가 거기 접목되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장기 공급 곡선을 도출하게 되는데 단기처럼 수평으로 합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수요가 증가했을 때 생산 공급할 때 요소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올라가냐 내려가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때 그대로 불변이면 장기 공급 곡선은 수평인데 이렇게 평균 비용이 올라가 버리면은 여기에 만나게 되는 거니까 장기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고요. 생산을 막 확충했더니 시너지 효과가 나서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내려가 버리면 장기 공급 곡선은 우하향한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정리하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5절. 자, 완전 경쟁 시장 하에서 후생 경쟁적인 의 한번 생각해 볼게요. 후생 경쟁적인 의.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완전 경쟁 시장이 한 사회의 경제 후생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건 저 뒷부분에서 할 거고요. 완전 경쟁 시장의 장점은 뭐냐라고 하면요. 완전 경쟁 시장이라 해서 낙원은 아닙니다. 낙원이 아니고 현실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경쟁이 치열하니까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 요 정도만 우리가 얻어낼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공평성까지는 아니고 왜냐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낭비를 하게 되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 경우는 퇴출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347페이지 두 번째 줄에 근데 공평하지 못하다 해도 독점보단 낫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주 효율성과 공평성을 다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나마 달성할 수 있는데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가? 그걸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경쟁의 압력 때문에 달성할 수 있는 거야. 경쟁의 압력 때문에 만약에 이 기업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적자 생존의 냉엄한 환경, 적자 생존, 거기에 딱 적절한 사람만, 기업만 생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게 되면은 도태됩니다. 오케이? 이윤의 손짓을 쫓아서 재미나게 표현되어 있죠. 움직이는 기업들은 끊임없이 진입과 이탈을 통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은 도태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가격은 한계 비용과 같아요. 이렇게. 근데 이 가격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야? 소비자들이 이만큼까지 돈을 내겠다라는 소비자의 편익 아니겠습니까? 소비자들이 얻게 되는 한계 편익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가격이 내가 얻게 되는 한 단위 소비했을 때 얻게 되는 약간 한계 효용이라 생각해도 돼. 거기서 얻게 되는 편익보다
더 작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구입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편익이 더 크면 구입을 하고. 그러니까 요거 두 개 같을 때 결정되고요. MC는 뭐야? MC는 기업이 거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상품 생산에 사용되는 자원과 결부된 기회비용입니다. 그래서 생산과 관련한 말 그대로 기회비용이야. 한계비용을 나타내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두 개가 같지 않고 P가 MC보다 크거나 MC보다 작거나 그렇게 되면 뭔가 소비자가 소비를 더 생산해서 더 소비해서 조율되는 과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후생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 그게 같은 상태라서 효율적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세 번째는 완전 경쟁 시장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가져오게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모든 기업이 장기 평균 비용 곡선 이거 있죠? 최저점에서 생산을 하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여기서 상품의 생산이 가능한 한 장기 평균 비용 곡선 최저점에서 된다고 하면 낮은 비용으로 비용의 최소화를 달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장기 평균 비용 곡선 최저점이 아닌 데서 균형이 달성되는 것을 볼 거야. 그 얘기는 바로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어떤 공급 곡선 그리고 후생 측면에서의 평가도 살펴봤고요. 뒤에 연습 문제 되게 많이 있고 좋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한 번씩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12장 같이 공부하도록 하시죠. 감사합니다.